2019년 5월 24일 이진원의 체크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10주기를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방송사들이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그 주제 아래서 노무현 대통령 띄우기에 급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마치 노무현 대통령이 3당 합당을 반대했던 것이 최고의 정의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3당 합당은 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취지에 맞춰서 3당 합당을 비판하고 통일민주당을 탈당해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자면 3당 합당은 구국의 결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비록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 싶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3당 합당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문제점들이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같이 함께했던 동지라는 정치인들의 행보로 인해서 3당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만들어졌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진원의 체크포인트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에 3당 합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먼저 1987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1987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1987년에 있었던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6.29 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6.29 선언이 있기 전까지 전두환 대통령은 호원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호원 조치가 무엇이냐면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는요, 대통령을 간접선거를 통해서 뽑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선거인단들이 대통령을 뽑는 형태였죠. 그것을 우리가 체육관 선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체육관 선거로 이 선거가 진행이 되면은요, 전두환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시의 민주화 운동의 거목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역할을 했느냐?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민주당 총재였습니다. 그래서 개헌 투쟁본부를 만들어가지고 6월 항쟁을 이끄는 데 앞장을 섰죠.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호원을 철폐하면 대통령 후보에 나가지 않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투트랙 전략을 통해서 6.29 선언이라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두 분 다 대통령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펼쳤냐면 4.13 호원 조치를 전두환 대통령이 만약에 그것을 철회했더라면 내가 대통령이 나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민중, 우리 국민들이 6.29 선언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명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대통령에 나갈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향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행보였습니다. 통일민주당 내에서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대통령 후보를 내야만 민정당 출신의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했다는 데 있죠. 그런데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데 김대중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전두환 정권의 소에 놀아났다는 것이죠. 당시 전두환 정권인 5공화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김씨가 모두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있도록만 하면 분열이 돼서 우리 민정당 출신의 후보인 노태우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계략을 내놓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탈당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민당을 만들어서 탈당하기 이전까지 김대중 대통령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김영삼 후보와 꼭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겠습니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민주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자금을 대줬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김대중 대통령이 시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197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삼선 개헌을 통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등판을 했죠. 그래서 제1야당이었던 신민당에서도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 후보 경선 자체가 40대 기수론을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 경선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후보 경선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에 낙점이 됐죠.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 아주 쿨하게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게 내가 당선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987년 리턴 매치가 된 것이죠.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시류에 편승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시류에 편승해서 가는 분위기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를 뽑으면 되는 것이지 자신에게 불리하겠다 싶어서 과거의 생각은 하지 않은 채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탈당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에게 창당 자금까지 받았다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 이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결에 먹칠을 한 것은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이죠. 만약에 리턴 매치를 통해서 제대로 경선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누군가가 됐다고 한다면 분명히 노태우 대통령을 이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평화민주당을 만들어서 탈당을 하는 바람에 그 민주화의 물결에 먹칠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한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2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또 있을 것인데 만약에 이 분위기대로 그냥 갔더라면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또 한 번 민정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 두 분 다 대통령 포기할 분들은 아니었거든요. 무조건 대통령을 한 번은 하고 끝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1987년에 그 서력을 잇기 위해서 또다시 1992년 선거에 나왔을 것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후보로 말이죠. 뿐만 아니라 김종필 후보도 같이 삼김시대를 대표하는 것처럼 등판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됐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 것이냐. 1987년에 이렇게 당이 분열되면서 지역 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회의 안정을 바라는 여당에 대한 입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민주화된 시기였기 때문에 또다시 민주정의당 후보가 대통령이 됐겠죠. 그 당시 거론되고 있던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박세직 씨나 이종찬 씨 같은 분들 아니었습니까? 이런 분들 대통령 됐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3당 합당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3당 합당이 왜 또 구국의 결단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김영삼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이죠.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92년에 그렇게 난립을 하게 되면은요, 또다시 민정당으로 대통령이 넘어가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을 또다시 밀어내는 그런 방향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됐는데 그런 중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이 됐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 민주계 인사들한테 타진을 한 것이죠. 3당 합당을 하자고요. 그런데 당시에 3당 합당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 통일민주당은 제3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민주당을 이끌고 민정당과 3당 합당을 통해서 당을 만들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취약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동물적인 정치적 감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민자당을 만들어 들어가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또 아닙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민정계에서 밀고 있던 이종찬 후보가 경선을 보이콧하기도 했었고요. 그 경선에서 이종찬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자 이 김복동 의원은 누구냐면 노태우 대통령의 처남입니다. 김복동 의원이 탈당을 하기도 했고요. 노태우 대통령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면서 뒷전으로 물러나 있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대통령 후보까지 가는 길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일부 민정계를 안고 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사를 보자면은 허주 김윤환 의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태우 대통령 때도 비서실장을 지내셨고 김영삼 대통령 때도 비서실장을 지내셨죠. 그리고 최병렬 전 의원, 한나라당 대표 지내신 분과 박기태 전 국회의장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힘을 얻어서 대통령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기 이전에 더 아쉬운 점이 무엇입니까? 1987년 당시에 제대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해서 이러한 과정까지 오게끔 만들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민정계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또 뒤에서 좀 더 첨언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이런 형태를 통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셨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정계 은퇴를 하고 떠나 계셨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 후반기에 동력을 상실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 찰나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 선언을 번복하고 돌아와서 새정치국민회의라는 당을 만들었죠. 왜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부터 또다시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 바로 지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만들어졌고요. 새정치국민회의 잘 아시겠지만 DJP 연합을 이뤄냈습니다. 김종필 총재가 민주당을 탈당을 해서 자유민주연합을 창당을 했었는데 그 자민련 그 당을 가지고 이제 연정 같은 형태로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한 거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김종필 국무총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민주연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광항 박태준 회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스운 일들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3당 합당 이야기를 하면서 독재자들 세력과 손을 잡았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07과삼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 산업화, 근대화에 있어서는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라면 독재 정권을 이끌어 오시고 유신헌법을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비판했던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는 김종필 총재하고도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총재가 손을 잡았을 때는 3당 합당이 잘못된 것이다. 여당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했지만 김대중 대통령 어떤 행보 보이신 겁니까? 신민주공화당, 자유민주연합, 과거 50에 함께했던 정치 세력들이거든요. 그들과 손잡고서 대통령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우스운 것은 무엇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그걸 알면서도 새정치국민회의로 입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당 합당에 대해서 누군가 비판을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요. 제야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정의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감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 비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어쨌든 간에 DJP 연합 자체도 군사독재 정권과 손을 잡고 간 것인데 그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분위기로밖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당 합당을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 방송을 통해서 비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신 이후에 어떤 행보 보이셨는지 아십니까? 유인태 당시 정무수석을 보내가지고요. 전두환 대통령 내한테 세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유인태 수석이 세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었다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5.17 계엄을 통해 가지고 광주를 학살했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묘수를 찾기 위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네 분께서 이 자리를 같이 해주셔서 가장 뜻깊게 생각한다는 이야기 하셨고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에게 유인태 정무수석 보내가지고 인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유인태 정무수석 지금 현재 무엇하고 계십니까? 국회 사무총장 아니십니까?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세배를 하고 왔다는 것에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특정 집단을 이야기해서 김영삼 대통령에 한해서 당시 3당 합당했기 때문에 여당하고 손잡아서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은 독재 정권과 그렇게 손을 띄고 있는 것인 척 아주 클린한 척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을 향해서는 당신 여당으로 들어갔으니까 아주 잘못된 사람이야. 대한민국 민주주의 먹칠을 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아주 잘못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당 합당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까지 저는 한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이야기 가장 많이 합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가 원하는 그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가야 되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력과 과거의 산업화 세력들이 손을 잡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마치 민주화 운동에 투쟁만 한 것처럼 무결한 양, 순결한 양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생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분명히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갈 때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은 3당 합당이라는 결의를 부린 것이고 김대중 대통령은 DJP 연합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고 저울에 달자면은 똑같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잘했다고 하고 누군가는 잘못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방향성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정치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은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 세 분의 사진 같이 거는 것 좀 어떻게 보면 이상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걸어왔던 가치관을 배워서 어쨌든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역할을 감당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뜻을 배우자고 걸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점 무엇이었냐면요, 자유한국당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신한국당 출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의 말에도 괴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박정희 대통령도 군사 독재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안 준다. 그러면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였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사진 거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화 세력 그리고 민주화 세력이 힘을 합쳐서 만든 당이 자유한국당이다 하는 기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보수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당이 당부드리는 겁니다. 여당 똑같이 군사 독재 시절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온 길입니다. 산업화 세력하고 손을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더 이상 3당 합당 갖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3당 합당 갖고 3당 합당 잘못됐다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계속해서 DJP 연합을 이야기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였던 행보를 이야기하면서 비판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뒤로만 돌아보고 갈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캥거루는 앞만 보고 뛰어간다고 합니다. 뒤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더 이상 이제는요, 과거의 일을 왈가왈부 해가면서 너무 거기에 치중해 있지 말아야 됩니다. 앞만 바라보고 가도 우리가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미중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긴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안보도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봐야 될 것이지, 과거의 일들을 한 개 한 개 치졸하게 그렇게 드러내면서 누군가 잘못했다 잘잘못 따져내려고 하면은요, 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제를 김영삼의 3당 합당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느냐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자면은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이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 문민정부가 있었고 개혁정치를 했기 때문에 또 국민의 정부가 탄생하고 참여정부가 탄생하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무 가정론 속에 빠져 살지 말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제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방송의 주제를 김영삼의 3당 합당에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로 잡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